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오늘은 통합 예선 2회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2회전 첫 번째 날이었는데요. 먼저 이창호 구단과 김지석 구단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봤어요. 네, 각 조에서 가장 유력한 본선 후보였던 네. 그 두 선수가 떨어졌다는 게 조금 아프긴 한데 그나마 위안거리라는 것은 중국 기사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제 신예 기사들에게 패했기 때문에 이 신예 기사들이 잘해서 본선에 좀 올라가 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쉬움을 좀 더 덜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한중전 두 판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 살펴보고 오시죠.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중앙일보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합니다. 삼성화재가 후원하고요. 우승 상금은 3억 원. 자, 오늘은 통합 예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수요일까지 총 6일 동안 펼쳐지고요. 본선 결승까지 올해 12월에 끝나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한중전 두 판, 오늘 대국자는 김승재 6단과 당이페이 5단, 또 김명훈 3단과 파원 야후 9단인데요. 모두 이 30위권 기사들이에요. 다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첫째 날과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계를 보여드리면서도 어느 쪽이 랭킹이 높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정말 예측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김승재 6단과 지금 당이페이 5단 같은 네. 경우는 랭킹이 또 공교롭게도 같이 34위 똑같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존심 대결이 되었습니다. 김승재 6단이 최근에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당이페이 5단을 꺾고 부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김명훈 3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컨디션이 좋진 않아요. 하지만 중국의 이제 파원야후 9단도 뭐 그렇게 좋다고 지금 볼 수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해볼 만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아직 예선 한창 진행 중인데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한 자리라도 더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중전 두 판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통합 예선 2회전입니다. 네, 먼저 파원야후 9단 김명훈 3단입니다. 한국 이제 바둑 팬 분들은 사실 파원야후 구단보다는 박문효 구단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더 익숙하시죠? 네, 하지만 뭐 저희는 이제 방송 관계상 네. 정확한 이제 이름을 말씀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국 발음인 파원야후 구단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예 기사 김명훈 3단과 맞섭니다. 자, 또 다른 판 당이페이 5단과 김승재 6단입니다. 34위의 대결이라고 네. 소개해드렸는데요. 당이페이 5단 같은 경우는 이제 BC카드를 결승전에 진출했을 때보다는 상승세가 좀 꺾였어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컨디션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삼성화재배는 각자 2시간이 주어집니다. 초읽기는 1분 5회, 덤은 6집 반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중계해드리는 바둑은 계속 한국 선수들이 100을 쥐었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한국 선수 두 기사 모두 흑을 쥐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네요. 자, 김승재 6단의 흑번입니다. 당이페이 5단이 대국 시작할 때 사실 저희 이제 방송할 때 이제 초시계가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좀 신기한 듯이 좀 바라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었습니다. 이 기전이나 중계도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각자 2시간이 주어지는 삼성화재배. 자, 올해 2016년 삼성화재배는 21번째 대회인데요. 자, 한중의 34위에 당이페이, 또 김승재. 김승재 6단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승재 6단 랭킹만 봤을 때 딱 1년 전이 한국 랭킹 10위권이었거든요. 네, 뭐 한 20계단 정도가 지금 네. 떨어졌고 사실 1년 동안 그렇게 떨어지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러니까 저번 달보다도 랭킹이 뭐 5계단 지금 하락을 했어요. 제가 성적을 봤더니 뭐 1승 5패. 그러니까 한국 리그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연패 중이거든요. 내용도 사실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슬럼프이긴 한데 이렇게 중국의 강자인 당이페이 5단을 꺾을 수 있다면은 그 부진의 늪에서 좀 벗어나는데 좋은 계기가 되겠죠. 네. 자, 두 기사 오늘 첫 대결입니다. 당이페이는 이번 해에 LG배 8강에 올라와 있고요. 아직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16강에서 이겼기 때문에 8강 진출해 있고 또 신하옵의 본선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네, 당이페이 5단은 올해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세계대회 LG 신하오베가 모두 오픈전이었기 때문에 이 오픈 예선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두 기사 모두 기풍이 막 이렇게 뭐 무리를 해서 전투를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극단적인 공격이나 극단적인 실리 이런 기풍은 아니에요. 그냥 두텁게 무난하게 두다가 상대가 조금 빈틈을 보이면 그곳을 이제 찌르고 들어가서 이득을 조금 봐서 미세하게 이기는 이런 기풍이기 때문에 기풍으로 볼 때는 오늘 이 대결 뭐 무난하게 흘러가다가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상대의 틈을 발견하느냐 그런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김승재 6단이 성적도 좋지 못하고 내용도 조금 별로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는 김승재 6단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기보를 보면 엄청 쉽게 이겨요. 그냥 무난하게 두다가 네. 그냥 한번 상대 좀 빈틈 보이면 찌르고 들어가서 이득 봐서 그냥 승리. 근데 요즘에는 반대 패턴이 됐어요. 무난하게 두다가 한번 빈틈 찔림 당해서 미세하게 패배. 거의 계속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은 적극적으로 먼저 뭔가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두던 스타일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면 약간 변화를 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김승재 6단도 그렇고 당이페이 5단도 그렇고 뭐 그렇게 장고판은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 오늘 중계해드리는 이 두 판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 판은 조금 그나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당이페이 5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속기파는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고 엄청난 장고파도 아니지만 속기파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기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터넷 대국을 너무 많이 해서 인터넷 대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속기로 두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 대국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속기파로 변한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습관이 되어 버렸을 수도 있겠어요. 네. 두 기사 같은 경우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인터넷상에서 많이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렇게 공식 기전은 처음이지만요. 네, 왜냐하면 김승재 6단도 인터넷 대국 정말 많이 두거든요. 네. 이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인터넷 대국도 많이 즐기시는데 인터넷 대국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기원을 가지 않고서도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둘 수 있다 이런 것이 뭐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직접 두는 것과 또 이렇게 마우스로 두는 것은 그 맛이 좀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손맛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상대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두면은 뭔가 상대의 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상대가 뭔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뭐 여기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데 인터넷으로는 그런 느낌은 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대국을 하면은 평소에 이제 성적이 정말 좋은 탑 랭커 선수들도 의외로 무명 선수들에게 많이 패해요. 인터넷상에서요. 네. 예전에 이제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가
사실 저희가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직접 만주 앉아서 대국을 펼치면 이세돌 구단의 그 기에 많이 눌리거든요.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누군지 모르고 그냥 두니까 그냥 뭘 노리고 있어도 약간 어떻게 보면 무시하면서 뭐 이게 수가 돼? 이런 식으로 네. 받아치면서 두니까 오히려 이세돌 구단이 초창기 때는 인터넷 대국을 몇 번 했었는데 의외로 성적이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네. 이창호 구단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이 상대가 주눅 들고 시작하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오히려 승패에는 더 상대 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거의 한 30초 정도로 두죠. 이제 뭐 제한 시간 한 5분에 뭐 20초 3개 뭐 이 정도로 보통 많이 둬요. 네. 가장 많이 두는 건 아마 20초 초읽기로 많이 둡니다. 기사들이 인터넷상에서. 10초로 둘 때도 있는데 그거는 좀 재미 위주예요. 그러니까 10초 바둑은 너무 좀 기사들이 뒀다고 믿기 힘들 정도의 실수들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서로 이제 재미를 위해서 좀 두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지금 초시계 전에 예전에 그 빨간색 자동차 모양의 초시계를 네. 썼었잖아요. 그 초시계는 뭐 3초, 5초 설정도 가능했었는데요. 네. 자, 뭐 백은 편하게 둡니다. 변으로 벌려가면서 김승재 6단의 차례인데요. 네, 흑은 여기서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귀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 이제 백이 손을 돌려서 좌상기 쪽을 굳히고 흑이 뭐 3-3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변을 둔다든지 넓은 곳을 두면서 포석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은 흑이 그냥 우상기 좌상기 쪽을 걸치고 백은 지금 이 교환을 당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붙이는 정석을 펼친다든지 뭐 이런 정석을 펼치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 네. 좌하기에 붙여놓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건 꼭 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조금 이제 공격적인 성향의 기사들은 많이 붙여놔요, 저곳을. 아무래도 이제 이 돌을 좀 뭐 공격 대상으로 보고 귀가 맛이 있긴 하지만 이 돌이 뭐 확실히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조금 수비적인 기사들은 이게 괜히 좀 상대를 두텁게 해주고 해봤자 어차피 당장 확실하게 집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 같은 곳은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기풍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흑돌 안정시켜 놓자마자 바로 굳혀갑니다. 아마 뭐 초반 중반은 무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쯤부터가 약간 백이 고민이 되네요. 여기로 둘지, 뭐 그냥 벌릴지, 이곳 두 칸 둘지. 우변은 만약에 뭐 갈라친다면은 어디로 갈라칠지 이것도 좀 많이 애매하고요. 흑돌이 다 3선으로 낮게 깔려 있네요. 네. 지금은 이 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체로 집으로도 큰 자리고 여기에 돌이 있으면은 뭐 붙인다든지 2선 들어간다든지 이런 맛을 뭐 바로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귀가 유력하지 않을까. 귀가 아니라면은 제가 볼 땐 그 다음에는 이곳이 유력합니다. 좌하기와 좌변은 맛보기로 보고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이제 갈림길에 들어서자마자 당이페이 5단도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네. 뭐 좌하기를 두던 좌상기 쪽을 두던 뭐 어딜 둬도 이상한 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당이페이 5단은 2012년도 BC카드배 세계대회였는데 결승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붙었던 기사는 백홍석 9단이었는데 이 두 기사의 결승이 참 깜짝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백공석 구단도 사실 그 전까지는 세계 무대에서 이렇다 할 뭐 확실한 성적을 보여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이페이 5단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중국의 유망한 뭐 신의 기사 정도였지 그렇게 세계 무대에서 뭐 결승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뭐 아무도 예상을 네. 못했었는데 그때는 두 선수 모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딱 기가 살아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한껏 같습니다. 올라와 있을 네. 때죠. 또 당이페이 5단은 아주 어렸을 때 대한생명배 우승의 경력이 있는데 네. 이 정도면은 이 프로기사로서는 뭐 엘리트 코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뭐 성적을 내는 기사들은 다 이제 그 대한생명배가 이제 어린이 대회 중에서는 뭐 가장 큰 대회거든요. 네, 세계 대회죠. 네, 그 대회에서 꼭 우승한 선수들은 다 뭐 프로 입단에는 쉽게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선수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이는 김승재 6단이 2살이 더 많고요. 김승재 6단도 사실 어릴 때부터 지금의 저 헤어스타일이 뭐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갖고 저희 이제 동료 기사들이 너는 왜 머리를 한 번도 안 기르냐, 뭐 바꾸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어머니가 이 머리 스타일을 좋아하신다고. 아. 네, 그래갖고 네. 계속 그냥 이 머리 스타일 자기도 편하고 해서 네. 이 머리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헤어스타일을 신경 쓰게 되면 또 신세계를 맛볼 수가 있어서 또 너무 신경을 쓸 수도 있으니까요. 승부를 하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 뭐 깔끔하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손 많이 안 가고 깔끔하기만 하면 뭐 최고라고 봐야죠. 괜히 이제 머리 단장하는데 시간 투자 안 해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렇게 치면 중국 기사들도 뭐 헤어스타일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죠. 중국은 제가 볼 땐 뭐 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바둑이 스포츠로 가긴 했지만 아직도 뭐 확실히 스포츠냐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워낙 바둑은 확실한 스포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일단 대국을 할 때 추리닝 입고 대국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어색하지 않고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대국을 할 때 만약에 뭐 추리닝을 입고 나오면은 상관은 없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거든요. 이 바둑 대국을 하는 자세에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네. 테고요. 그러니까 중국 기사 이제 한국 기사가 이제 대국을 할 때 또 내용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그러니까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뭐 바둑이 거의 다 졌어도 진짜 뭐 공백까지 다 해보고 돌을 걷어요. 그러니까 진짜 끝까지 다 해봅니다. 네. 근데 한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러면은 많이 혼났어요. 뭐 요행을 바라고 네. 둔다고 생각을 했겠죠. 뻔히 진바둑인데 뭐 마지막까지 그냥 상대 실수 바라고 이런 것까지 다 해보냐 뭐 해갖고 많이 혼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포츠로 가면서 사실 스포츠에서는 뭐 끝까지 다 경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한국 기사들도 정말 이제 거의 끝까지 많이 좀 해보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당이페이 5단이 우변 쪽을 갈라쳤는데 뭐 무난한 갈라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가오면은 이런 자리를 둬서 뭐 흑과 백 서로 뭐 불만은 없습니다. 백은 가볍게 처리하면서 모양을 잡았고요. 흑도 확실하게 집을 지켰기 때문에 뭐 불만이 전혀 없고요. 지금 이럴 때에는 갈라치기가 3선이 아닌 거네요. 3선으로 둘 수도 있어요. 뭐 꼭 지금 두는 것이 무조건 정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둘 때가 더 많아요. 3선으로 갈라쳐서 양쪽 두 칸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이 돌을 어떻게 보면은 이 돌에 가깝게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죠. 좀 멀찌감치 아래쪽 돌과 멀찌감치 가서 이 모자 자리에 두면서 모양을 잡겠다. 보통 이곳에 둘 때는 모자 자리 아니면은 이 옆으로 갖다 붙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때도 있는데 백도 뭐 이상한 건 전혀 없지만 아마 김승재 6단 쪽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편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냥 조금이라도 두텁게 집이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 우변에 있는 돌을 바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사실 흑이 먼저 온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심하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이런 데 이제 어깨 짚어서 이곳을 두텁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 돌을 열붐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도 지금은 충분히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렇게 저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변에 있는 이 돌이 화점 자리에 있거나 위에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이 우변 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정수라고 생각이 될 텐데 지금 낮게 있어서 이 어깨 짚는 수가 모양이 괜찮기 때문에 아마 이 수까지도 후보에 넣어놓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3선에 있기 때문에 3선 정도로는 2, 3선 정도로는 집을 지어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면 어깨를 짚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행마가 상대가 이렇게 날일자로 되어 있을 때는 입구자 행마도 많이 쓰지 않나요? 아, 이곳이요? 네. 근데 이것도 이곳을 두더라도 뭐 전혀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법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프로 대국에서는 이 모자 씌우는 수가 좀 많이 일반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네. 지금 입구자로 둔다고 해도 한 수의 가치는 충분히 있죠. 두텁고 나중에 이제 날일자로 해서 눌러가는 것도 남아 있고요. 이런 장면은 아무리 봐도 뭐 어디가 정답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라면은 상변 쪽을 어깨에 짚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내드렸던 중국 기사들의 스타일은 뭐 항상 많이 두어졌던 수들을 빨리 착수하는 모습을 봤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생각을 하네요. 일단 뭐 정석 자체가 크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단은 선택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당이페이 5단도 조금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 기사들은 대체로 선택의 순간에서 한국 기사들보다는 빠르게 선택을 하는 기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돌통에 손을 올려놓긴 했는데 손이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바둑을 배우는 어린 학생이 저랬다면은 많이 혼내죠. 네. 저희가 이제 네. 아이들, 학생들 가르칠 때 딱 확실히 착점할 곳을 생각하고 그때 돌을 잡아라. 네, 그렇게 이제 네.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네.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의라고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이 중국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칠 때가. 네. 뭐 그래도 돌을 잡고 있다는 건 뭐 예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수를 좀 더 줄일 수도 있는 것에 상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착수를 할 때 잡는 게 낫겠죠. 네. 자, 바로 두 칸으로 벌려가는데 우변 한 점이 좀 외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우변 한 점은 역시 당이페이 5단도 뭐 바로 심하게 공격당할 또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변을 그냥 하나 해놓고 아예 그냥 집으로 갈 것은 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데 그래도 우변을 조금 압박하면서 상변 모양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백이 둘 수 있다면 모를까? 예를 들어서 이런데 이제 나가는데 한 칸 뛰면서 상변이 지켜진다면 흙의 모양도 괜찮거든요. 네. 아, 지금 김승재 6단은 우상기 백의도를 쪽으로 몰아가네요. 오히려 위쪽으로 지금 백도를 몰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살아나갔을 때 상변을 좀 더 크게 키우긴 어렵겠는데요. 크게 모양을 키우기는 어렵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승재 6단의 생각은 이제 백도를 이곳으로 이제 몰면서 이 부분의 집은 좀 확실히 지어보겠다.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참고도인데요. 오히려 상변 쪽을 모양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반대쪽에서 몰아가면서 상변을 조금은 사이즈는 조금 작아지지만 단단하게 지키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이페이 5단이 둔 이 붙이는 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냥 날일자를 하든지 모자 자리를 두든지 붙이든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이 자리는 뭐 당연하다는 듯이 빠르게 선택을 했고요. 아마도 이 두 칸을 벌릴 때 조금 미리 생각을 해놓은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네. 상대가 날일자로 두면은 여기를 붙일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응수 타진인데요. 젖히는 변화 말고 뭐 뻗는다든지 하는 건 어떤가요? 이것도 무난하죠. 그냥 날일자로 나갈 겁니다. 이 붙인 수가 그러니까 흙이 그냥 한 칸 뛰는 것이 좀 아프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방비를 먼저 해놨다. 이 정도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때 이렇게 밀고 젖히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지금은 백의 모양이 별로 좋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나가는 것이 백이 나가나야 또 나와서 끊는 것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참아둔다면 가볍게 처리를 할 거고요. 젖힌다면 바로 응수 들어가겠네요. 흙도 뭐 늘어도 이상한 것은 없지만 보통은 젖히는 수를 좀 더 많이 둡니다. 네, 이 두 선수는 이번 대회의 첫 판입니다. 작은 조에 걸리지도 않았고 또 예선 2회전에서는 뒷조에 대진표가 짜여졌기 때문에 오늘 삼성화재배 예선 첫 판인데요.
오늘 중계해드린 바둑은 뭔가 그래도 뭐 어제와 그제와는 다르게 초반이 어떻게 보면은 뭐 바둑처럼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진행이 아니라 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네. 바둑의 속도처럼 진행이 되네요. 이제 이 속도가 좀 더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깜짝 놀랐네요. 전날 전전날은 바둑이 아니라고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저희가 중계를 할 때 네. 사실 이게 속기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측하기로 포석은 그냥 뭐 이 이 정도 정도? 네. 페이스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사실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좀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중국 기사들이 빨리 두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착점을 할 줄 몰랐거든요. 뭐 거의 다 초읽기에 몰리질 않았죠. 네, 초읽기에 몰린 중국 기사가 저희가 중계해드렸던 판은 한 판도 없습니다. 네. 2시간을 다 사용을 안 했어요. 이기는 기사나 지는 기사나. 네. 자, 흙이 뻗어 두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가볍게 처리합니다. 흙이 찔러서 끊는다면 뭐한 점은 잡을 수는 있겠죠. 네, 그 한 점은 뭐 가볍게 보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네, 김승재 6단이 날카로운 공격으로 초반 주도권을 확실히 휘어잡았으면 좋겠네요.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오늘 통합 예선 2회전 두 번째 날입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오늘 통합 예선 2회전 두 번째 날입니다. 자, 옆에는 김명훈 3단과 중국의 파워냐오 9단의 대결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대국도 네. 뭐 초반에서 이제 뭐 중반 넘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둑을 보시면은 네. 김명훈 3단이 흙으로 우상귀, 우하기, 자하기 아주 뭐 착실하게 실리를 차지했어요 지금. 백은 당장의 확정가는 없지만 이 하중앙 쪽이 점점 하얘지고 있고요. 네, 파원야오 구단 스타일이 뭐 실리보다는 두터움을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세력적인 바둑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두터운 바둑과 세력 바둑은 다르죠. 그렇죠. 지금은 거의 뭐 우주류를 연상시킬 네. 정도로 중앙 쪽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그래도 서로 빠르게 됐다라는 것은 일단 두 기사 모두 불만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느 한쪽이 좀 안 좋다고 생각했으면은 속도가 좀 느렸을 텐데 네. 지금까지는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김명훈 3단의 차례. 좀 더 깊어지기 전에 삭감이라든지 좀 결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쯤이면 뭔가 좀 들어가는 제스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정말 한 번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아예 그냥 여기까지 다 챙겨 놓나요? 네, 다 챙겨 놓고 백이 어디 둘 때 그냥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데를 뛰고 뭐 붙인다든지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부터 흐름을 타서 삭감을 하는 이런 진행이 보통 일반적이고요. 중앙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디 둬도 이상할 것 같진 않은데 어딜 둬야 될지 모르죠 여기는. 그냥 풍덩 들어가기는 어렵네요. 자, 이렇게 좌상귀를 들어갔는데 역시 우변을 붙여서 실리 가져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챙겨놓고 가겠다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좌상기 날일자 같은 경우는 자체로도 엄청 큰 수고 그리고 우변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수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좌상기 같은 경우는 백이 이제 먼저 붙이고 한 칸 정도로 이 두 점을 공격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을 확실히 살아두었기 때문에 우변 같은 경우는 뭐 집이 조금 지워질 수는 있지만 뭐 흙이 사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김명훈 3단이 언젠가 한 번은 정말 풍덩하고 들어가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백 입장에서는 아마 무난하게 준다면 여기까지 그냥 막을 겁니다. 여기까지 막고 흑은 정말 이때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고민이 좀 될 거예요. 그냥 중앙에 이 언저리를 아무데나 둬도 이상한 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정수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원 주위로 둔다면요. 네. 백도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번이 여기를 이제 가만히 막는 거, 2번이 이제 나를자를 하면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하중앙 쪽의 모양을 키우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보다는 상변이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한 칸을 뛰는 수 자체가 워낙 좋고 이 한 점이 신경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한 칸이 돌이 오면은. 네. 그런 것까지 본다면 백은 상변 쪽이 좀 더 무난한 착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바둑이 재밌어질 확률이 좀 더 높겠네요. 왜냐하면은 실리와 세력이 극명하게 지금까지는 뭐 극명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가 딱 보기 편할 것 같거든요. 눈에 띌 것 같고요. 네, 뭐 백이 또 공격하다가 어느 시점에 실리로 돌지를 확인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대국 같은 경우는 흑이 단단하게 실리를 차지해놨기 때문에 네. 백이 아예 그냥 뭐 지금의 흑처럼 실리로 가진 못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하변에서부터 중앙에 뻗은 이 백 진영을 어떻게 이제 집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훈 3단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김명훈 3단이 저번 달보다 랭킹이 뭐 무려 10단계나 떨어졌어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이렇게 최근에는 사실 뭐 시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10단계씩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지기도 어렵거든요. 네, 지금 뭐 33위, 원래 23위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뭐 랭킹이 떨어지려면은 바둑이라도 많이 둬야 떨어지는 건데 최근처럼 시합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지라고 봤는데 이 선수가 중국 을조리그 용병을 갔어요. 네. 용병으로. 거기 가니까 이제 한 10일 사이에 8판을 두고 와서 거기서 성적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2승 6패를 하면서 그곳에서 랭킹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후로도 한국 기전에서도 뭐 개인 전적 살펴보면 8연패 후 뭐 네, 중국 리그 그렇죠. 포함 2승 또 다시 4연패입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 초에는 사실 스타트는 괜찮았어요. LG배 세계기항전 이제 오픈 기전에서 예선전을 통과하면서 스타트를 좋게 끊었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슬럼프가 왔어요. 지금 2016년 성적이 13승 16패. 최근에 이렇게 안 좋았는데 13승 16패라는 거는 초반엔 좋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뭐 상위 랭커 기사들이야 뭐 5위 정도 진입하지 않는 한 랭킹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도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는 건 본인도 충분히 자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을 이제 랭킹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는 게 그냥 뭐 앞뒤로 한두 개당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솔직히 별로 기사들이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진짜 탑랭커 세계대회 뭐 본선 시드가 걸려 있는 이런 멤버들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이제 밑에 뭐 3, 30위, 3, 40위권 선수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뭐 5계단, 10계단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이거는 너무 느낌이 팍 오거든요. 네. 파원야후 구단 같은 경우는 좌상기 쪽을 막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변 쪽을 붙이면서 오히려 이 상변을 이 우변의 돌과
연결시키면서 막겠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그쪽으로 울타리를 치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강하게 둔다면은 젖히는 것 아니면은 늘고 난 이후에 이러고 어깨 짚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흙은 이 정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집으로는 손해지만 중앙으로 본다면 이 교환이 득이 될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두고 나니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은 흙도 이런 데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꼭 받아야 할지를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냥 차라리 어차피 지금 집은 많이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데 한 칸 뛰고 둘 때 다가간다든지 해서 좌상기 백도를 압박하면서 중앙 쪽으로 진출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평소 보통의 상황은 사실 이런 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런 장면에서 안 받으면 안 돼요. 자, 타이밍을 잘 재야 되겠는데요. 언제까지 실리를 다 가져가면서 버틸 순 없기 때문에 지금 또는 결국은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술 더 뜬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이수도 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변 받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변 같은 경우는 백이 두더라도 어차피 이 부분의 집, 최 10집이 안 되는 집이 지어지는 건데 네. 오히려 이런 식으로 교환해 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중앙 들어갈 때를 생각하면은 점점 더 부담이 되는 수법이 되기 때문에 아예 교환 안 하고 이렇게 지키는 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 삼삼은 조금은 의외네요. 그러니까 집으로는 당연히 뭐 큰 자리고 보통 바둑에서는 당연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관성 있게 중앙 쪽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이수도 중앙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금 흑의 경우는 날일자 한 칸, 이 두 칸까지 세 가지 모두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두 칸 띄고 이런 식으로 좀 단단하게 지키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두 칸은 잘 두지 않죠. 원래는 이곳에 돌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날일자로 진행시킬 때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이 하나 있어서 혹으로 막은 이후에 이선으로 들어오는 것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으로 막으면은 사실 거의 뭐 바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두 칸으로 둬서 이렇게 진행을 시켜 놓으면은 중앙 쪽으로는 약간 손해일지 몰라도 막을 때 이제 손을 뺄 수가 있거든요. 아예 그냥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것도 역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는 좀 손해를 보지만 그래도 중앙 쪽으로는 가장 뭐 멀리 나오는 수법이기 때문에 중앙 한 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흑이 두었던 날일자에서 중앙으로 한 칸 나오는 곳도 정말 두고 싶은데요. 이곳이요. 우변 쪽이요. 우변 쪽에 아. 방금 두었던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이 자리 자체는 워낙 좋은 자리인데 백이 두었기 때문에 또 돌이 오면은 곤마가 되죠. 위험할까요? 네, 곤마가 되면 바로 잡히진 않겠지만 혼자 좀 괴롭힘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좌상기 쪽이 좀 더 급합니다. 끼워가는 수 이수는 오늘 좀 강하게 두는데요. 이수는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붙일 때 뒀으면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타이밍이 붙일 때는 그냥 상변을 어떻게 보면 작게 보겠다. 백이 두더라도 작게 보겠다고 생각하고 우변을 차지했는데 타이밍에 백이 좌상기를 두면서 이도를 안정을 취하라고 말하는 타이밍에 반발을 했어요. 뭔가 엇박자의 네. 느낌이 나긴 하는데 백도 반발을 하고요. 백은 일단 뭐 지금의 반발은 당연해 보이고요. 여기를 잇고 지킬 때
이도를 버릴 생각이라면 모를까 살릴 생각이면은 그래도 일단은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글쎄요, 이 진행은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과연 괜찮은 타이밍인지. 그냥 단순하게 뭐 순환욱이나 뭐 돌의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은 엇박자가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여기선 축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선으로 느는 게 좀 더 실리로 득이라는 거죠? 보통이라면 당연히 늘어야 돼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혹시 그냥 위로 워낙 중앙 쪽을 신경 써야 되는 바둑이기 때문에 위로 둘지도 모르겠다. 아, 그냥 위로 두네요. 보통은 이 한 점을 잡더라도 집 자체가 지어지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잡으려고 이곳을 끼우진 않습니다. 평소 상황이면은. 근데 지금은 중앙을 계속 서로 신경을 써야 되는 바둑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잡았네요. 결국 끼웠다는 건 실리를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중앙 쪽으로 나가겠다라는 뜻이었네요. 네. 김명훈 3단의 생각은 중앙 쪽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좌상귀 쪽에서 중앙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 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안에서 살 생각하고 상변 쪽에서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것이 좀 더 두텁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죠. 네, 파원야오 구단 입장에서도 사실 이 진행이 뭐 싫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상변 쪽에 단단하게 자기의 모양 지키고 또 흙이 두 턴은 졌지만 집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늘면은 끝내기로 또 많이 당하는 수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면은 한 칸 뛰고 뭐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중앙 쪽을 모양을 만든다면은 백도 불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파원야오 구단도 오늘 삼성화재배 예선 첫 판입니다. 자, 지금은 이 중국 랭킹의 39위인데 파원야오 구단도 한때는 뭐 3위 정도로 이 국가 시드를 받고 본선부터 둔 적이 좀 있었죠. 일단 뭐 세계대 우승 경험이 있었던 기사이기 때문에 뭐 실력은 입증이 이미 뭐 많이 되었죠. 네. 2009년, 10년 네. 이때 당시에는 세계 무대 뭐 준결승 우승 경험도 있고 한 8강 정도에서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름을. 네, 근데 저도 8강이 가장 많이 봤던 네. 것 같아요. 네. 파오냐오 구단도 어느 순간 그러니까 성적이 뭐 팍 떨어지진 않았는데 뭐 조금씩 지금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파원야오 좀 허무해진 것 같다고. 제가 방송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파오냐오 구단이 초창기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기 전에 아주 어렸을 적에 오픈 기전을 참가하면은 이 선수 대국이 진짜 거의 뭐 늦게 네, 끝났죠. 가장 늦게 끝날 정도로 네. 엄청난 장고파에 속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실제로 이 선수와 이렇게 둔 적도 있고, 근데 이렇게 빨리 뒀었나? 일단 대국하는 속도 자체가 빨라졌고, 그리고 바둑이 뭐 엄청 나쁘거나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뭐 편안하게 뭐 시원시원하게 그냥 돌을 거두거나 이런 것을 제가 옆에서 몇 번 봐서 좀 변했다. 이런 것을 느꼈었거든요. 예전처럼 아주 그 끈질긴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바둑 자체를 뭐 대충 두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끈기 면으로 볼 때는 조금 예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승부에 직결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저 좌상기는 받을 수 없겠는데요. 자체로는 큰 자리이지만 흑이 나오면서 흑이 한 집도 없이 계속 몰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중앙을 뭐 이런 데를 들어간다든지 여기는 뭐 그냥 끝내기로 남겨두고 두는 것이 정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 백도 지금 굳이 안 밀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흑이 막는 것이 좀 반선수 정도의 느낌이 아, 있거든요. 네. 흑이 막고 백이 손을 빼면 여기까지 막으면 백도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흑이 막으면 백도 이곳을 늘어야 돼요. 집으로만 보면 이 느는 자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백이 손해가 전혀 없지만 이곳을 막으면은 확실하게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이 좌상에서 중앙으로 뻗어나온 이 돌은 흑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냐오 구단도 집이 커서 뒀다기보다는 안형의 급소라고 보고 뒀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김명훈 3단도 좌상기를 받는 것보다는 지금 뭐 당연하게 손을 빼는 것을 생각을 할 텐데 뭐 중앙 쪽 특히나 이런데 중앙 쪽은 진짜 어딜 둬야 될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을 노리면서 두려면은 가깝게 이렇게 두는 것이 맞는데 사실 이 정도 두고 다음에 급소 자리를 노리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뭐 어디를 두더라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사들이 정말 이럴 때 어디 둬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이런 데도 많이 둬요. 넘기는 거네요. 네, 두텁게 그냥 혹시 나중에 당할 부분을 그러니까 중앙 쪽에서 당할 수도 있고 뭐 계속 밀어간다든지 날일자 한다든지 이런 곳을 먼저 좀 지켜놓는 거죠. 이렇게 두고 상대가 어딘가 두면은 그때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겠다. 이런 것도 좋은 작전 중 하나입니다. 좌상귀 일단락 됐기 때문에 중앙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어려운데요. 아직까지는 이 대국 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대국자의 뭐 착점 속도가 비슷비슷하다는 걸로 봐서는 두 기사 모두 큰 불만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실히 생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백 같은 경우는 중앙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집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흑은 적당히 정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흑은 뭐 우하기 10집, 좌하기 10집. 여기가 이제 20, 한 35집 정도는 봐야겠네요. 물론 이곳을 막는다면 훨씬 더 늘어나긴 하지만 조금 당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면은 35에서 40 사이인데 일단 35 보겠습니다. 35, 45, 55. 백은 지금 일단은 좌상에서 상변 말고는 확정가는 없어요. 이곳은 뭐 잡는다면은 훨씬 늘어나긴 하지만 흑이 살리는 것 반반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한 여기 10집, 여기 10집, 한 20집 정도. 그러니까 이 하변에서부터 중앙 쪽 모양이 한 네. 30집 정도가 난다면 뭐 백이 약간 편하든지 개갑바둑 그 이하로 나게 된다면은 흑이 조금이라도 편한 바둑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뭐 간단한 30집이 아니라 흙이 삭감하거나 들어가면서 늘어나는 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계산하기가 어렵죠.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가장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단순하게 100집만 세면은 뭐 30집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흙이 삭감하면서 이런 부분에 이제 두터움이 생기면서 흙집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하기를 10집으로 봤는데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15집 정도가 되기 때문에 또 5집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100도 그런 것을 상대가 늘어날 집을 생각하면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중앙의 운영이 정말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기사들의 기풍이 그 중앙 뭐 세력 바둑 공격형 기풍보다는 실리를 차지하고 타개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중앙 운영이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근데 현대 바둑은 아무래도 속기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뭐 선실리 후 타겟 쪽으로 많이 기풍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5선으로 들어갑니다. 침투인가요? 삭감인가요? 삭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애매하네요. 그냥 침투인지 삭감인지. 근데, 이 정도로 둔다는 거는 그래도 꽤 많이 지우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수 같은 경우는 사실 집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서 지금 삭감인지 침투인지 저도 확실히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받아줬을 때 아 여기까지 들어갔으면은 많이 깼다, 많이 지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침투가 되는데 흙이 어차피 이 하변 같은 경우는 집으로 계산을 잘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밀기만 해도 바로 못 막았으니까요. 네, 밀어도 끊기는 것 때문에 이제 늘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흙이 한 칸 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집으로 거의 계산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받아주면은 집을 지웠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애매하네요. 네, 네. 근데 받아줬을 때 이 붙여서 흐름을 타면서 중앙 쪽을 지우는 이 자세가 워낙 좋다. 중앙 쪽에서 온다면은 한 칸을 띄어서 처음부터 그냥 들어갔으면은 백이 이제 중앙 쪽으로 씌우는데 쉬웠겠죠. 그곳을 네. 먼저 하나 나가놨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득이다. 이 자세가 되면은 넘어가는 것과 이 한 점 넘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한다면 흙이 뭐 심하게 공격당할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앙을 두어서 바로 백의 연결을 압박한다든지 결정을 지어놓진 않았어요. 네. 나중에 뭐 건너붙인다든지 끊는 것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이요? 네. 그렇죠. 흙이 두터워지면은 오히려 백의 이 날일자가 약해지는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의 다음 한 수는 뭐 하변 쪽 받는 거 말고는 날일자로 씌우는 건 별게 없나요? 아니요, 일단 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수 중에 하나죠. 날일자로 씌우는 게.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넘어가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이 돌을 뭐 잡을 수는 없거든요. 잡을 수는 없는데 어느 쪽에서 이제 공격을 해서 몰아가느냐. 근데 이 받아주는 건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게 뭔가 상대의 의도 같죠? 근데 너무 그냥 이렇게 두고 싶어서 딱 둔 자리예요, 이 자리는. 네. 그냥 나 이 그림이 되면 좋겠어라고 생각하고 둔 자리인데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국하는 심리로 봐서는 거의 생각 자체를 안 할 것 같아요. 여기 날일자냐, 모자를 씌우느냐, 뭐 이 두 가지 정도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다가 마땅히 마음에 안 들면은 좀 그림을 크게 그려갈 수가 있어요. 상변 쪽을 둬서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공격하면서 하변 쪽 포위도 엿보고 이런 식으로 크게 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림 자체를.
일단은 뭐 모자 씌우고 한 칸 뛸 때 막는다든지 해서 흙이 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두텁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고요. 파원야오 구단도 이 장면에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봤는데요. 이거는 흙이 뭐 굳이 여기까지 들어온 게 이득이냐 그렇게 네. 생각하는 거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받아두어도 둘만하다고 판단을 하고는 있네요. 아마도 붙일 때 받아줄 것 같지가 않네요, 지금. 그러니까 여길 젖히거나 이 자세가 되거나 늘어서 흙이 두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흙이 전체적으로 편해 보입니다. 네. 파오니아오 구단도 이 그림을 생각할 것 같진 않고 둘 때 이 미는 것은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고 차라리 중앙 쪽으로 그러니까 이 돌과 이 돌이 교환이 흙의 안형을 빼앗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한 점 연결되더라도 집으로 만들어지진 않으니까요. 네. 저는 여기서 백이 하변을 받아만 준다면 김명훈 3단의 흐름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은 여기서 이 정도 자리로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붙이는 수를 생각 안 했을 리 없고요. 다음 수도 이미 그려놨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흙이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너무 이것과, 보이는 자리죠. 네, 이거를 두고 싶다. 이 모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파워니어 구단 입장에서 이렇게 두고도 나는 이길 자신 있어 한다면은 이렇게 편하게 둘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흙이 백의 큰 모양을 깊숙이 그래도 들어와서 아주 편안하게 삭감을 하고 이곳이 편안하게 삭감이 되면은 다음에 오히려 이 날일자 했던 것은 지금 약점으로 되거든요. 결국 밉니다. 역시 그렇게 씌우려고 하는 것 같네요. 미는 수 자체는 조금 네. 손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집으로는 사실 많이 손해죠. 계속 네. 밀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밀어가면서 여기 한 번 더 한번 늘어봐라. 이러면 위험하지 네. 않느냐. 흙도 지금은 나가는 게 보통일 것 같아요. 막히면 좀 아플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중앙 쪽을 당하면은 그것도 답답하거든요. 일단 파워니어 구단의 하변 쪽 받지 않는 흑마는 뭐 당연히 정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좌변 같은 경우는 흙이 뭐 계속 늘어줄 자신이 있다면 모를까. 어차피 백은 당연히 중앙 쪽 오겠지만 밀고 막는 자세가 되더라도 이 하나 늘어놓은 게 큰 이득이 아니거든요. 집으로 네.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흙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늘 자신은 없거든요. 그냥 중앙 쪽 두고 막을 때 하나 젖혀놓고 뭐 한 칸 띄어서 연결 아니면은 뭐 이 정도 두 칸 뛰면서 백의 약점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노리는 이런 진행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파오니아오 구단이 하변을 쉽게 받았던 것은 역시나도 붙일 때 안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받았던 거고요. 흙이 깊게 들어오긴 했지만 어차피 중앙 쪽으로 나가야 된다면은 과연 이 깊게 들어왔던 것이 득이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이 또 하변에서 잃은 걸 좌변 쪽에서 차지할 수 있다면 나쁠 게 없다. 네. 이렇게 봤네요. 네, 흑의 타개와 백의 세력입니다.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자, 중반전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